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벌써 2022년 여름 이적 시장에 3명의 선수를 영입한 토트넘 호스퍼 4호 영입은 누가 될지 많은 궁금증들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많은 토트넘 팬들이 에릭센 선수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고 또 에릭센 선수를 향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토트넘 호스퍼가 공식 제안을 했고 에릭센의 결정만 남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는데요. 토트넘의 소식을 꾸준히 취재하고 있는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토트넘이 에릭센 영입전에서 철수했다라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상황이 좀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브 비스마 선수의 영입으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를 매각할 수 있다라는 더 타임즈의 보도가 나왔고 이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팬들이 많은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최신 보도 내용 그리고 토트넘 호스퍼와 연결된 선수들의 최신 상황들 히샬리송 영입설에 대한 최근 업데이트까지 지금부터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와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최신 상황, 토트넘이 에릭센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지 않고 있다고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영국 시간으로 6월 20일, 한국 시간으로는 6월 21일 새벽에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보도 내용부터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풋볼 런던의 취재에 따르면 토트넘은 올 여름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자유계약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지 않고 있다. 토트넘은 30세 덴마크 국가대표 미드필더 에릭센의 영입 가능성을 타진했다. 브렌트포드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토트넘, 브렌트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다음 시즌을 위한 에릭센 영입과 연결됐다. 하지만 현 시점에 토트넘은 에릭센 측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으며 갑작스레 거리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공신력 있는 기자들이 언급한 대로 브렌트포드가 또 한 번의 계약을 제안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퍼했고 토트넘도 협의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호이비에르와 케인조차도 대표팀 일정 기간 중에 에릭센과 연락을 했고 또 콘테 감독이 에릭센에 대해 묻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릭센이 토트넘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브렌트포드도 런던 지역을 연고로 하는 팀이다 보니까 런던 인근에 있는 팀이다 보니까 사실 가족들이 런던에 살고 있고 또 인테르 밀란에 가기 전까지 토트넘에서 오랫동안 뛰면서도 에릭센 패밀리가 이제 런던에서 주로 이제 살아왔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다시 한번 돌아온 런던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런던 연고팀을 우선시한다. 근데 오퍼를 한 팀 중에는 토트넘이 런던을 연고를 한 팀이고 브렌트포드를 떠나겠다라고 또 브렌트포드 측의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토트넘과 오는 것은 개인 조건만 합의되면은 시간 문제구나.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에릭센 측이 토트넘의 제안을 거절한 게 아니라 토트넘의 관심이 갑자기 멀어졌다는 겁니다. 서든리라는 표현이 있고 디스턴싱, 멀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도를 한 거거든요. 뒷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풋볼 런던이 알기로 토트넘은 에릭센 측과 2주 전에 복귀 가능성에 대한 접촉을 했다. 하지만 그 뒤로 후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버턴, 뉴캐슬, 레스터, 웨스트햄, 브렌트포드가 모두 에릭센 영입을 위해 접촉했다. 아약스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라리가 한 개 팀이 접촉했다. 가족이 런던에 자리 잡고 있는 에릭센은 본래 런던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는 많은 옵션을 두고 거주지를 우선시하는 상황이 아니다. 원래는 런던을 선호했었고 아마도 브렌트포드, 맨유, 토트넘 정도의 오퍼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토트넘에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맨유 쪽에 거절의 의사를 표하기 위한 명분으로서 런던 거주를 언급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 사이에 에릭센을 원하는 팀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조건도 향상될 수밖에 없었죠. 원하는 팀들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 영입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 자체가 몸값이 올라가는 요인인데요. 에버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자유계약 선수인 에릭센을 원하는 재정적인 상황이 있고 또 에릭센이 검증된 선수인데다가 에버턴이 현재 중앙지역의 창조성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팀보다 많은 주급을 제시할 수 있는 팀이고 마찬가지로 뉴캐슬도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데 앞서서 아직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선수들을 데려오기가 어렵고 그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에릭센 같은 검증된 선수를 데려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에는 메디슨 선수의 이적설도 나오고 있고 여러모로 지금 팀이 지난 시즌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틸레만스도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자리를 대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도 여러모로 리빌딩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웨스트햄도 런던을 연고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에릭센이 원하는 조건을 맞출 수 있는 팀입니다. 여기에다가 아약스, 라리가 팀까지 있는데 라리가 팀 같은 경우도 아마도 상위권 팀으로 알려져 있고 상위권의 유럽 대항전을 치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에릭센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인지한 토트넘은 에릭센을 적절한 금액에 적절한 연봉만 주고 데려올 수 있다면 협의를 하겠지만 경쟁을 해서 더 높은 금액을
베팅해야 한다면 그 정도의 관심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황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콘테 감독이 이제 인테르 밀란에서도 에릭센과 함께 했고 세리에 A 우승도 했고 그런 상태에서 토트넘에 왔고 에릭센이 여러 의미에서 토트넘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익숙하게 팀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가 됐었고요. 풋볼런더에 취재한 바에 따라서도 파비오 파라티치 디렉터가 또 에릭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유벤투스 시절에도 에릭센 영입을 시도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에릭센에 대해서는 뭐 구단이라든지 콘테 감독이라든지 파라티치 디렉터가 모두 원하고 있고 동료들도 좋아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 조건적인 측면을 맞춰줄 만한 의향이 레비 회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풋볼런더는 현재 토트넘 측에서 나오는 소스에 따르면 그 정보에 따르면 에릭센의 토트넘 복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최근 상황을 뒤집어 보면은 이전에 비교했을 때 토트넘에 올 것 같지 않은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요. 에릭센이 현재 결정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가족과 휴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휴가가 끝난 이후 이제 일에 몰두할 것 같아요. 밭이나 거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할 것 같기 때문에 다음 행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유계약 선수이고 자신이 원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에릭센 선수가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풋볼 런던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에릭센 영입전에서 사실상 철수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런 가운데 또 한 명의 덴마크 미드필더 호이비에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호이비에르를 매각할 수도 있다. 비수마가 왔는데 비수마와 겹치는 선수이고 스킵 선수를 키우는 부분들도 있고 벤탄쿠르가 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윙크스와 더불어 호이비에르도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자체 취재를 통해서 토트넘은 올여름에 호이비에르를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일단 호이비에르 선수가 뭐 출전 시간이 대단한 선수죠. 무리뉴 감독과 함께 했던 2020-2021 시즌에도 부상 외에는 전 경기 모든 대회를 뛰었던 선수이고 지난 2021-2022 시즌에도 해리케인 다음으로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던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뭐 많이 뛰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 중에 용맹하게 뛰고 또 리더십을 갖춘 선수, 팀의 뭐 차기 주장으로도 꼽힐 수 있을 정도로 선수단을 잘 이끄는 선수잖아요. 부상자도 많았던 토트넘이고 스쿼드가 얇은 토트넘에서 이렇게 많이 뛰어줄 수 있고 꾸준히 뛸 수 있는 선수의 존재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호이비에르가 콘테 감독 체제의 토트넘이 4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콘테 감독도 찬사를 보냈던 바가 있는 선수거든요. 게다가 풋볼 런던의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호이비에르가 토트넘 선수단의 라커룸, 드레싱룸에서도 큰 역할을 차지한다. 감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도 좋아하고 따르는 선수들이고 선수들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도 잡아주고 끌어줄 수 있는 리더였다. 동료들이 많이 의존하는 선수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랑도 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토트넘의 핵 인싸라고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비수마가 왔다고 해서 내보낼 선수는 아니다. 비수마와 역할이 겹칠 수는 있겠지만 함께 뛸 수도 있고 번갈아 뛸 수도 있고 많은 대회를 소화해야 하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절대로 팔 수 없는 선수다라고 이제 지목하면서 풋볼 런던은 호이비에르의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일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부분들이 공격수 영입인데요. 제주스의 이름과 히샬리송의 이름은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이탈리아 이적 시장 전문가이자 업계에서 공신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잔루카 디마르초의 소속 기자 루카 벤도니 기자가 쓴 기사에 따르면 아스널이 여전히 가브리엘 제주스 영입에 앞서 있긴 한데 토트넘도 계속 끼어들고 있다. 토트넘이 계속해서 협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사실 뭐 일부 의견을 통해서는 토트넘이 직접 데려올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끼어들어서 아스널이 더 비싸게 사도록 아스널의 영입 자금을 줄어들게 하도록 해서 좀 회방을 놓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보도 내용을 본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도 제주스를 노릴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맨체스터 시티가 에를링 홀란을 영입했기 때문에 제주스 선수는 원래도 주전이 아니었는데 더더욱 출전 시간이 줄어들게 됐고 맨시티도 매각할 생각이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아르테타 감독이 맨시티의 수석 코치로 일하면서부터 제주스를 좋게 평가했고 잘 아는 사이다 보니까 공격 보강이 필요한 아스널, 뭐 이미 라카제트 선수가 리옹으로 돌아갔잖아요. 공격 라인에 이제 검증된 선수가 필요한데요. 은케티아와 연장 계약을 했고 여기에 제주스를 보강해서 공격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제주스를 영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디마르초의 이제 벤도니 기자가 언급을 했는데요. 협상이 어려워 보이지만 토트넘은 시도하고 있다. 아스널이 유력한 건 알겠지만 결코 물러서진 않고 끝까지 경쟁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을 걸쳐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토트넘이 제주스보다 더 원하는 선수는 에버튼의 히샬리송이에요. 그런데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원한다는 이유로 토트넘과 아스날의 관심 중에 아스날 쪽에는 좀 마다하는 의사를 보이고 토트넘 쪽으로 기울었던 히샬리송 선수가 첼시에 강한 관심을 받게 되면서 토트넘이 히샬리송을 첼시에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풋볼 런던에서 첼시를 담당하고 있는 바비 빈센트 기자의 보도인데요.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첼시가 에버튼과 브라질 대표 스트라이커인 히샬리송 영입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다.
풋볼 런던의 취재에 따르면 토마스 투엘 감독이 히샬리송의 빅팬이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을 넣으면서 에버튼의 잔류를 이끈 선수다. 토트넘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에버튼은 올여름에 히샬리송을 매각할 것이다. 보도 내용 계속 살펴보면요. 로멜루 루카쿠의 거취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로멜루 루카쿠가 임대 계약으로 며칠 안에 첼시를 떠나 인테르 밀란으로 돌아갈 전망이라서 이 자리를 커버할 수 있는 측면과 전방을 모두 소화할 수 있고 진짜 9번 역할을 할 수 있는 히샬리송을 원하는 것이죠. 사실 루카쿠가 기대만큼의 활약을 못 해주면서 2021-2022 시즌 첼시는 하베르츠를 가짜 9번으로 쓴다든지 베르너 선수와 이제 비대칭 투톱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변형 전술을 써야 했었고 루카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거든요. 2022-2023 시즌에도 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첼시가 측면 자원을 보강하는 것과 더불어 전방을 볼 수 있는 히샬리송까지 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히샬리송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팀 중에 토트넘과 첼시 이 두 팀 중에 어떤 팀을 선호하냐고 본다면 투헬 감독이 이끄는 첼시도 만만치 않게 매력적이고 첼시가 또 자금적으로는 더 앞설 수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첼시와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고 기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풋볼 런던뿐만 아니라 리버풀 에코에서 에버튼을 취재하는 크리스 비즐리 기자조차도 첼시가 히샬리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줬기 때문에 게다가 이적료 경쟁을 한다면 첼시가 또 앞설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토드블리 구단주가 새로 첼시를 인수한 상황 속에서 대대적인 투자도 예고하고 있어서 히샬리송 선수가 만약 첼시를 택한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제주스를 영입하기 위해서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주스를 완전히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펜스 선수의 영입이 유력하다라고 보도가 나온 이후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데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자신의 팟캐스트 Here We Go를 통해서 토트넘의 상황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스펜스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선수의 에이전트와 협상을 했고 빅타겟이 여전히 맞지만 아직은 이 미들즈비로에게 오퍼를 안 했다. 왜 오퍼를 하지 않은가를 추측해보자면 아무래도 다른 선수도 후보 물망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펜스 선수를 점 찍긴 했는데 지난 1월 이적 시장 당시에 아다마를 찍어놓고 뭔가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른 선수를 알아봤던 것처럼 지금 오른쪽 윙백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스펜스에 대해서 확신을 아직 갖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크리스티안 에릭센에 대해서는 시리어스하지 않다. 토트넘이 관심이 있었던 건 맞고 복귀하려고 하긴 맞지만 우선순위로 강하게 몰아붙일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한다면 발을 뺄 수 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을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베르바인 같은 경우에는 아약스로의 이적이 추진되고 있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금액이 맞지 않죠. 그런 과정 속에 안토니와 바꾸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히샬리송에 대한 관심도 여전한데 이렇게 공격수라든지 공격 미드필드는 우선순위가 현재는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콘테 감독이 더 시급하게 보강하고 싶은 위치는 오른쪽 윙백과 센터백, 왼쪽 센터백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를 먼저 보강하고 나서 히샬리송이라든지 에릭슨의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중앙 공격 미드필드에 대한 영입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4호 영입은 일단은 오른쪽 윙백이나 센터백 중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얘기들을 보면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안토니 영입에 가까워졌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릭 테나 감독이 부임하면서 아약스 출신 선수들을 열심히 영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 물망에 올라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에 있어서는 브레머 선수가 이미 인테르 밀란과 지난 1월 달에 개인 합의를 마쳤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테르 밀란이 지금 마로타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자금 문제 때문에 물망에 올랐던 디발라라든지 루카쿠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브레머 영입을 위한 토리노와의 이적료 협상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서 브레머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탈리아 시민권 취득을 통해서 유럽 무대에서 특히 이탈리아 대표팀이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원하고 있다 보니까 인테르 밀란이 훨씬 유리한 것은 맞지만 이적료가 맞지 않는다면 토트넘으로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실 9대1이나 8대2 정도로 인테르 밀란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토트넘도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토트넘이 비수마를 영입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각할 것으로 보이는 해리 윙크스 같은 경우에는 더선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에버튼과 사우스햄튼, 세비야가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2천만 파운드 정도의 이적료를 맞춰줄 팀이 어딘가가 관건인데 이 부분도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안에 윙크스가 떠난다는 소식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신 이적설을 통한 토트넘의 2022-2023 시즌 포진도 살펴보겠습니다. 공격 라인은 지금 안토니 선수의 맨유행, 카피냐 선수도 바르셀로나행을 좀 선호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라면 모우라가 잔류해서 그냥 클루세스키의 백업 자원으로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트라이커와 윙어를 모두 영입하기보다는 스트라이커와 윙어가 모두 가능한 한 명의 선수를 영입하는 쪽으로 영입이 좀 좁혀질 것 같아서 그 선수로서는 히샬리송과 제주스가 현재 거론되고 있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에릭센 영입에서 철수가 됐고 이 부분이 아주 시급한 위치가 아니다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이름이 지금은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윙백은 아직까지는 스펜스가 가장 유력한 선수고요. 수비 라인은 왼발잡이 은디카, 전천후 수비수 브레머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토트넘의 4호 영입이 될지 이야기가 다시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새로운 소식, 믿을만한 소식 나오면 한준TV에서 곧바로 분석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